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8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때는 제가 손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름은 초대석이지만 제가 두 분을 뵈러 전라북도 김제로 찾아갔습니다. 두 훌륭하신 선생님을 소개해 올릴 겁니다. 한 분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구사해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 국문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석정 이정직이라는 그 호남의 그 문호를 세상에 알린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얼마 전까지 김제 부안 국회의원이셨던 김종해 박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만나게 된 동기는요, 해학 이기 선생님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해학 이기 선생님은 역시 호남의 문호십니다. 바로 고성희 씨 후손으로서 계연수 열사에게 집안 대대로 갑오처럼 내려온 그 태백일사를 전해준 분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태백일사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리 영성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담고 있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단고기는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5권의 책이 들어있는데요.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이렇게 5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암은 고려 때 문화시중을 지내신 분이고요. 고성희 씨십니다. 그래서 고성희 씨의 그 후손인 임액이 조선시대의 편수관 같은 위치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조선왕조 초기에 우리나라 그 역사 중에 웅혼한 부분이 있는, 즉 우리가 천자국이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전부 수거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명 높은 수거령이 있었죠. 그 수거된 책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임액이라는 분이 그걸 내용을 정리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태백일사인 것입니다. 그 태백일사가 공개되지 못하고 고성희 씨 집안의 갑오로 전해지다가 그것이 후손 이기 선생님께 전달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신 지 지금 100년이 되는 우리 계연수 열사께서 이기 선생의 제자뻘됩니다. 그런데 이기 선생님한테 어렵게 구한 책들, 안암로의 삼성기라든가 이런 책들 가지고 한번 묶어서 책을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기 선생님이 흔쾌히 그럼 이거 태백일사도 포함시켜라 해가지고 계연수 열사가 홍범도, 오동진 두 광복군 장군님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환단고기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 목판분 30권을 찍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 선생님이 바로 이쪽 전라북도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마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의원회관에 가서 김종해 국회의원님을 만나 뵀더니 그분 중조부께서 이기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기 선생의 생활비를 거의 다 대주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 모시고 얘기하면 이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구나, 굉장히 큰 기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해 의원님하고 이기에 대해서 얘기할 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또 구사해 교수님은 똑같은 호남문호 이정직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만나 뵀더니 우리 구 교수님께서는 해학 이기를 좀 정리하고 싶다. 그동안 이미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됐다.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3번 만나야 되지만 우리 한 번에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7월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제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상당히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곳이 이기의 그 생가입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네, 지금 이기 생가 앞에 비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네요. 네, 제일 왼쪽이 저고요. 두 번째가 구사회 교수님, 그다음 가운데가 김종회 의원, 그다음에 우리 대한사랑 이완영 본부장, 그다음 맨 오른쪽이 우리 대한사랑 김종우 호남본부장입니다. 이제 생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 선생님 사시던 집입니다. 지금은 뭐 다 새로 많이 계셔서 감나무는 그 당시에 학 선생님이 계시던 때 그 감나무라고. 예. 이 감나무가요? 김제시에서 이 생가를 잘 보존해서 최근에도 공사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저 해학 요도라고 하는 이 현판은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기축년이면은 2009년인가요? 네. 의원님 계시구나. 예. 의원님 이제 시작인가? 이제 시작해. 아 저기 그 앉아 계시네요 지금. 책 읽고 계시는데. 마루가 약한 것인데 괜찮아. 그런데 크게 안 들었네. 사이가 되게 좋아하시는 생가를 둘러보고 김종회 의원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회 의원님 댁은 자체가 옛날에 유명한 학당입니다. 아주 옛날 훌륭한 그 양반 집안의 삶의 양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개가 반갑게 반겨주네요. 네, 멋있죠? 지금 앞에 보는 건물이 의원님 거처십니다. 지금 사모님이 인사하시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우리 김종회 박사님처럼 정말 역사를 잘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단연 톱이실 겁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대청마루에 상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제가 옛날 선비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때는 여기서 향을 피우고 그 향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역사를 얘기하고 또 뭐 호롱불도 켜야 되겠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 즐겨 사용하던 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옛날 선비들의 길을 그대로 다시 가고 계신 김종회 의원님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향을 코로 냄새 맡잖아요. 근데 이것을 들을 청자 청향 그러거든요. 들을 문자 문향 그러고 향을 듣는다. 아니 이런 양반이 어떻게 그 지한 국회 그거 막 싸움하는 데 가서 끼어지가지고 그런데 아이 적재적소에 능수능대해야지 뭐 싸울 때 가면 싸우고. 지금 필사가 여기다 금산사로 출가해서 숭제법상 뒤져갖고 저 부안 변산 부사위방 가갖고 망신 참법으로 해갖고 이제 깨우쳐갖고 금산사하고 송리사하고 통사 법주사하고 금강사 발현사 대구 동화사를 다 미륵불로 조성을 했지. 다 졸평구도 다 거짓말 그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많지요. 그걸 연구를 해야죠. 그것을 해요. 이 정평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요. 근데 저 나이트 형제보다 훨씬 빨라요 실제로. 그것이 실록에 나와요. 그죠? 한양 수도만 그쪽을 중심으로 문화를 연구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사실 지방 문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요. 시간이 가면. 문화에 관한 중앙, 지방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동학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동학란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동학란이라고 들었잖아요. 그 뒤로 동학에 대해서 들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새 조금 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동학부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상사가 보면 이제 동학 천도교 내부에서도 서로 지금 싸우는 게 뭐냐면 원래 동학은 최재우 선생이 세운 거 아니냐. 그럼 최재우 선생의 사상을 가르쳐야지 왜 최시영 손뱅이가 만든 가르치느냐. 그게 뭐냐면 인내천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의 인내천은 최재우 선생이 가르친 게 아니라 최시영 손뱅이 선생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최재우 선생은 뭐냐. 원래 이제 우리 민족의 환단국에도 보면 역사 제시된 원래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이고 그분이 누구냐면 상제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때 용어로 천주님이 돼가지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능망사지를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3대로 넘어가면서 불교식으로 내 마음이 하늘이라는 식으로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지금 천도교 내부에서도 학술 논쟁하면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왜 본 교주의 가르침을 안 따르고 왜 비의 걸 가져가지고 동학을 왜곡하느냐. 이날 우리 주제는 동학이었습니다. 역시 장소가 장소인 만큼 역시 동학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동학의 정신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동학난만 배웠습니다. 동학난. 그리고 나서 사실 동학의 그 참 모습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그 동경대전의 그 포동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 정도는 다 알아야 우리 민족의 혼이 똑바로 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특히 그 동학 그 정신 그것을 오늘에 되살리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역사천문학교를 꼭 정읍을 고집하는 것도 그 지역이 바로 우리 동학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는 유적지 다니면서 낮에는 길 따라 그 다음에 역사천문학교니까 밤에는 또 그때 그 하늘이 그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그 행성들 뭐 성운 성단 이런 은하수까지 관측하는 또 프로그램이 이제 밤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별 따라. 그래서 저희 정읍 역사천문학교의 우리 모토는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자그마한 시작이지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지방에서 이것이 잘 되면 이제 우리 경주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주에 가서 또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사랑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주 그 나라를 사랑할 그 애국심을 기를 좋은 그 기회들 그런 걸 좀 꼭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항상 바라고 있고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달았고 정말 수준이 맞는 두 분이 대화하시니까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말이 많다면 참 많은 사람인데 뭐 거의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몰라서도 그렇지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부만 들어보셨지만 그 지역에 대한 그 해박함 이런 건 뭐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그럼 총책을 했어요. 그 김홍규 씨 율제장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경석 그 월국 선생이 나를 보자고 해서 이제 만났더니 네가 그렇게 갖고는 독립 못한다. 나를 따라다녀야 나 독립 못한다. 그러더니 자기 천석 살림을 싹 팔아다가 다 바친 거예요. 이제 부천교단요. 거기 가서 이 양반이 인물 좋고 말 잘하고 식견 풍부하고 그런 게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600만 성도에 2인자 노릇 돈을 걷어들여야 2인자 될 거 아니에요. 실력 있어야 돈만 갖다 바치면 뭔 2인자가 되겠어. 그 중에 바친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인 거예요. 이제. 그건 이쪽에 이동에 그 고성이 씨들이 많이 사는가요? 많이 없어요. 그건 저 그냥 고성이 씨잖아요. 네. 특이하네. 옛날부터 여기 대대로 내려온 집 아니에요? 그 묘를 보면 대대로 내려온 집이에요. 아까 그 간 그 모종 끝으로 그 다리 다 그 고성이 선산이거든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무덤 크게 큰 묘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고성이 씨들이 좀 특이하잖아요. 저 고려말에 행수 이암 선생인데요. 이암이랑 다 이밀 이맥. 이 당군색이랑 이쪽은 다 고성이 씨 집안 사는 거예요. 최고 가문이죠 우리나라 역사.
보존하고 그 보관하고. 강동희 씨 집도 그것을 감춘이라고 저가 하면 성덕산이 있거든요. 예. 강동희 씨 손자가 헌석이요. 성덕산한테 항아리 놓고 감췄대요. 다 책을요. 이 해학도 그따고 그래요. 예. 그 감춰갖고 여기가 참 덕지산이거든 저 앞에가요. 예. 덕지산에다가 감췄다고 그래요. 해학이 항시요. 지금 그 중에 한당고기 중에 하나는 지금 해학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네, 태백. 태백 일사가 그분이 보존하던 것을 이제 그 제자 개윤수가 폐산한 거예요. 대학 이기 선생 이제 감수 책을 전부 이제 다 아니 엮었을 그게 때 네 권 중에 한 권이 해학 거였어요. 80%가 해학에서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태백 일사라니까요. 네. 거기 8권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80%란 말이 맞구만요. 네, 그렇죠. 환단고기는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이 역사서인 줄 아는데 들어가보면 역사서가 아니라 최고의 철학책이라. 거기에 뿅 간 사람이 누구냐면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 이기동 교수가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몇 년 전까지 뭐냐면 한단고기는 위스라고 그렇게 공부했던 교수랍니다. 그 양반이 실대없는 책이라고 다 위스라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환빠가 되버렸어. 왜냐면 그분도 그 고성희 씨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것도 구성이죠. 네, 이동 교수가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주류사학에서 계속 위서라 주장하니까 당연히 위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세미나 토론회를 책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 이번에는 환다고기를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는 이 위서 얘가 하냐고. 근데 딱 들어보면 이상한 거라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특히 이제 태백일사 그 부분 들어가가지고 유교의 진수가 여기에 원시 유교가 여기 다 있다는 거야. 환단고기 태백일사. 그러니까 대부분 임성국 씨라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환단고기 번역할 때 제일 미스를 많이 한 데가 뭐냐면 정신사를 모르니까 신교 이런 문화를 우리 원래 본토 문화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너무 못 해버린 거라. 대충 넘어가 버린 거라. 이게 환단고기 그것 때문에 환단고기의 사회 알리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역사 오래됐다는 책으로 인식돼 있지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최고의 책이라는 걸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건 이제 이기동 교수가 알고 자기가 이제 번역서까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서문에 뭐냐면 참여문 내가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위세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고 유가의 모든 경전도 진수도 여기 원래 다 있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그 양반이 이번에 책을 써가 한다고기를 냈었다고. 예. 근데 해학 선생은 우리 아버님이랑 얘기 들으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남자부터 천재 있대 남자부터. 선생이 없대요 솔직히. 누가요? 해학 선생이. 선생이라고 그냥 동네 이제 훈장. 그 수준 낮은 뭐 좀 가르칠 정도의 선생이었지. 1895년도에 94년도에 동학으로 석정이 남문 쪽에서 장사 다 빨아먹고 이리 왔어요. 근데 그 집이 유재 집이었어요. 유재 아버지가 죽고 그 유재 어머니가 그 사랑채를 주어서 거기서 이제 유재에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고액이야. 동네 학원이 아니라 뭐 저기 뭐 설해마을 뭐 저쪽 그 있잖아요. 그 장씨들 여기 저 최승현이 그 최배달 그쪽 집안 정로식에 다 갑부집이 와서 배웠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최배달 그 아버지 최승현은 힘이 장사했는데 공부는 하고 나는 그런 기록이 다 있는데 제 생각은 글로는 안 나오는데 그 석정이 천식으로 한 달을 걸어서 구례까지 가요. 그때 이제 토지면했던 이렇게 오는데 매천 황현하고 이석정하고는 가끔가다 부딪혔어, 싸웠어. 여기는 좀 꼬작꼬작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해학은 키도 큰 사람이 좀 이렇게 아무만 않고 매천보다는 7살이 더 먹었는데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 두 사람하고도. 얘기가 끝이 없네. 얘기가 끝이 없어. 듣고만 있는데 너무 다음에 2부 또 시간 마련해. 의원님 혹시 말을 마치고 다시 신발을 신으면서 대청마루에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맨 왼쪽에 구사회 교수님, 저 김종혜 의원님, 김종우 우리 호남본부장님, 그다음 이완영 우리 수석본부장님. 나가 보니까 바위가 거북바위가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쪽에서 보면 저기 암로 이게는 저쪽 가서 보면 순로.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이게 암로. 그 옆에 그 머리 있네요, 머리. 또 가서 보셔요.
여기 와서 보면 그냥 이것도 산이야. 김제산. 저게 덕지산이요. 저 앞에 저가 산이라고. 저 덕지산이고 우리 집 뒤에 저가 덕지 봉이고. 경상도 사람들 와서 무서운 거죠. 멀리서 학당을 보니까 마치 그 어린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대한사랑도 최근에 우리 배달 의숙을 열었습니다. 뭐 강의실 하나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개연수 열사의 뜻을 받아서 배달 의숙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앞으로 그 방에서 마치 대일 항쟁기 때 신문의 상록서에 나오는 그 야학과 같이 우리나라의 그 국혼을 지켜나가는 교육기관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훌륭한 대청마루에서 밤 늦게까지 앉아서 술도 한잔하고 싶었습니다만 초면에 너무 폐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작전상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 교수님이나 우리 김 의원님이나 평소에 자주 만난 분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 김 의원은 현역 시절에는 워낙 바쁘셔서 별로 얘기 나눌 기회도 없었어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찾아가서 한 10분만 15분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비서랑 아는 사람들이 많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회관 사정을 잘 아니까 그분들 보기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의원님하고 만나면 하여튼 너무 얘기가 재밌고 길었습니다. 특징이 가운데 있어요. 밖에 나와서도 선뜻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 거북바위 앞에서 연장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정읍 역사 친구 같은 거 지금 우리 한자한테 모르겠는데 애들 데려다가 정읍도 한 바퀴 돌고 낮에는 난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잘 아시죠? 우리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같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호남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교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충청남도 태생이고 우리 충남에도 공주의 우금치 같은 동학의 유적지가 있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전북에서 동학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최재우 천상문답이 일어난 곳은 경상도죠. 물론 동학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것입니다만 어쨌든 전봉준 장군이 저 창을 들고 일어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고 하는 곳 다 전북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보를 만들고 물값을 받았다는 것도 다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동학의 유적지는 꼭 한번 저는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애 전 의원님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동학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현지에 가서 시청자분들께 아주 많은 좋은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 천문역사 초대석 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손님을 모시지 않고 제가 김제까지 훌륭하신 두 분을 찾아가 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분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구사의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김제 부안 전 국회의원 김종애 박사님이십니다. 김종애 박사님은 또 전임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학자로서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습니까? 다음 기회에도 더 재미있는 장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지고 동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많이 구독해 주세요.